북한은 폭력과 공포로 유지가 되는 사회입니다. 6.25 때처럼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한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시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전인범입니다. 38년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규 병력이 약 120만, 그 다음에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이 20만 이렇게 있고요. 특수부대는 경보병부대, 저격부대, 김정은 일가를 보호하는 근위부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군사조직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위부인데 우리로 치면 경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50만이나 되는데 이 50만 명이 갖고 있는 게 소총, 또 RPG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군 부대랑 똑같고 노농저기대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되는데 몇백만 명의 예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상당히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총을 쏠 줄 알고 수류탄을 던질 줄 압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무장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영양실조 뭐 이런 걸로 해서 북한군의 키가 150cm밖에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무장에 대한 개발을 해왔어요. 위협 순위로 본다 그러면 우선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 무기가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가스라든지 또 생화학 무기 중에서 신경작용제하고 호흡기를 공격하는 작용제들이 있는데 군사 표적을 오염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격을 해서 아군이 비행기를 띄우거나 착륙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아주 적합한 무기이고 또 대도시에 사격을 가한다 그러면 거의 핵무기만큼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엄청난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공포 무기이기도 합니다. 핵무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한 20킬로톤 정도가 기본이라고 본다고 가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한 10킬로톤 정도 돼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러한 20킬로톤짜리가 만약에 우리 대도시권에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화학 무기를 써도 마찬가지 북한의 정권을 끝내버리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능력이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인데 이 순서가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5개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기초 소화기 무기들이 괜찮아요. AK 소총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PG 같은 거. 그 외에도 어깨 견착식 대공화기. 특수부대는 군대마다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대낮에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뜨고 내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땅굴 위협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땅굴을 10개 내지 20개를 더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한 복장을 한 북한 특수군이 후방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제기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과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수출을 하는 걸로 보면은 분명히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 무기가 엉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엉터리 무기라면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주 좋은 시험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기 전시장을 김정은이 안내를 하는데 특히 러시아 사람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 무기의 특징을 다 알고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은 폭력과 공포로 유지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전 국민을 군대처럼 유지하는 것이죠. 북한의 젊은이는 17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10년 내지 15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매일같이 중노동과 소위 교양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뇌를 받습니다. 남반부 군인들이 전투 장비가 뭐 좋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신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그 승냥이 같은 미국 놈들만 없으면 우리가 한 방에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매일같이 3시간씩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배고픈 이유는 미국 놈 때문이고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남조선에 있는 나쁜 미국 추종자들 때문이고 저놈들은 정신이 나약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김정은이가 악착 같은 마음이 해이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단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준비태세가 더 향상되면 향상됐지 해이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비태세를 잘하고 전 국민이 안보의식을 좀 새로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김정은 또 김가가 거짓말로 그 사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실만 들어도 북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는 대북방송, 풍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가 틀리면 우리가 그런 걸 올려보내기 시작하면 북한 사회가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그런 거를 하면은 선전포고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한다든지 정부가 마음먹고 풍선을 올려보내거나 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북한이 포 좀 쏘면 우리도 뭐 포를 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점잖게 다 쐈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또 그러면 재미없어 하고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까불면 우리도 피해보지만 북한 너희들도 끝이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투기는 우리가 100대 빵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함들하고 우리 전투함하고는 질적으로 100대 빵이에요. 해군이나 또 조종사들은 세계 수준의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각계 병사를 놓고 보자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북한 소총수, 남한 소총수를 놓고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그러면 북한 소총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 8년을 근무해요. 우리는 18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각자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AK 소총 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K 계열 소총을 갖고 있는데 비슷해요. 근데 요즘 K 계열 소총은 여기다가 조준경도 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능력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얘는 7, 8년 동안 지소총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 조준경을 갖고 있으니까 얼핏 봐서는 1대1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깡다고 악착 같은 배고프잖아요. 그 악착 같음을 생각하면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장이나 장구류는 우리가 더 낫고 북한은 일개 분대가 12명입니다. 우리는 8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대로 치면은 거기서 벌써 우리보다 3분의 1의 병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분대마다 RPG가 하나 내지는 2개가 있어요. 10발씩 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관총이 분대당 하나 있고 우리도 하나가 있는데 전에 K3 기관총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각계 병사로 봐서는 장비 면에서는 비슷하거나 분대로 가면은 북한이 오히려 기초 장비가 더 낫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정말 유념을 해야 되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역 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소부대 무전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소대장, 분대장들이 카톡 쓴다는 거. 그 사람들이 카톡 쓰면 안 되는 줄 몰라서 그걸로 쓰겠습니까? 소부대 무전기가 지금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한미군하고 연합훈련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돼서 정상으로 되돌아왔고 훈련의 질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기초 무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18개월짜리 병사지만 휴가를 나왔을 때 이 병사가 아버지나 친구하고 소주나 한잔 할 때 야, 군생활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 근데 미군 없으면 망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총을 보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총,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류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관총 이렇게 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강점은 비록 18개월짜리 징집병들이지만 자유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사고를 하는 병사를 지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하여야만이 이런 자유사고하는 사람들이 전투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게 되고 나면 자유사고를 하는 군인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북한이 때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이놈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공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흡수력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의 부대들은 충실히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해서 군이 또 우리나라가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 것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리셋에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6.25 때처럼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한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또 6.25 때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다운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은 당분간은 일어나기 어렵고 소위 말하는 국지도발 북한이 우리 섬에다가 로켓을 쏜다든지 병력들이 순찰 도는 곳에다가 매복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북한이 할 수 있는 짓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응을 할 때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병력을 1명을 죽이면 우리는 10명을 죽이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인다고 한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랬다가는 확전이 돼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실질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안보가 좀 제대로 여러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관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신병 교육을 5주밖에 안 하는데 이거 택도 없는 겁니다. 5주 동안 교육을 시키고는 군복 입는 법하고 사실은 방아쇠 땡기면 총이 나간다. 이 정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아요. 5주간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앞으로 17개월 동안 하는 거는 고참들이 가르쳤어요. 선임병들이. 선임병이 가르치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고 얼차례를 가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병 교육을 저는 3개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는 체력 시험을 딱 해서 1번부터 100등까지 한 다음에 자기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전방에 가면 지금 18개월 중에서 아예 그냥 12개월로 줄어주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체력을 키워서 전방에 가겠다. 즉 격오지 근무를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후방 또는 행정부대에 가면 18개월을 근무하는 또는 24개월 근무시킬 수도 있죠. 그 대신 평일 외출이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병교육과 부대 배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좀 시켜서 부대가 하나의 팀 단위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보급 문제, 보급 수송, 정비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군이 헤매고 있는 것도 보급 수송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군대. 그리고 저는 항상 기초 무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현대전이라 그러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병력 규모를 50만, 60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에 관련된 겁니다.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사가 됐던 소위가 됐던 그런 리더직에 가기 위해서 400시간, 800시간의 리더십 교육을 해요. 우리는 20시간도 안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만 듣지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든지 자기가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없이 하는 경우는 선배들의 구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악습이 전파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리셋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